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 빛날 테니까. 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서울시에서 16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그리고 SH공사에서 업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며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청춘 같은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소개였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한번 일기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긴 하는데 저도 언젠가 저희 아들이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시에서 교육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읽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 서울시, 그러니까 이 옛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대공원 소장을 하셨어요. 어린이 대공원. 그래서 이 어린이 대공원 소장 시절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인상 깊어가지고 이제 찾았는데요.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창경원에 원래 창경원에서 벚꽃놀이 밤 벚꽃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다음에 대공원에서 이제 야간 개장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공원의 밤 벚꽃 축제가 연례 행사로 이어지고 입장객 증가로 인한 수입원 개발에도 한몫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용객 분석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데 어린이 입장객이 어른보다 더 적더라. 그래서 입장료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리해가지고 서울시 관객과에 보고하고 시장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자 이런 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퀴즈가 자, 어린이집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 글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일기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기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요게 첫 번째 쓰셨던 일기장이거든요. 첫 번째. 지금 일기장이 지금 몇 권 정도 되죠? 지금까지? 88년부터 썼으니까 뭐 지금 몇 개인데 너무 모르겠다. 38년 동안 1988년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옛날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88년 1월 1일 날 처음 쓰신 일기예요. 글씨도 굉장히 교정하고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기에서 어떻게 해서 일기를 쓰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그 기억이라는 것이 40대 전의 기억은 아마 누가 없애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질 않는데 40이 넘으면은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하고 50대, 60대 가면 뭐 어제 있었던 일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동영상이 461개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혹시 저 집에 가셔서 구독, 좋아요. 남녀 간의 갈등, 뭐 요즘에 그 정치 이념 갈등이 있다가 얼마 전에는 노소 갈등이 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투표할 때 보면 아빠 어디 여행 보내자고 지들이 서양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줄 것 같으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다가 야 이게 내가 저 자식들한테 가지고 원망을 들으면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역사를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난 모르던 이제 왕조 중심으로 하던 곳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고조선서부터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은 아마 이 우리 가문의 역사 중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내가 중학교 졸업받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특대생으로 이제 돈 없이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무조건 그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시험 볼 때 그 수학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남기고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뭐 시간이 해서 떨어졌지. 그래서 1년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다가 이제 이 시골에서 송아지 이제 풀을 뭐 하고 그러는데 빚기고 그러는데 그 중학교 때 그 우리 고룡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거기 애들 소풍을 갔다 오는데 마침 거기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게를 내려놓고 절을 했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호통을 친 거야. 이놈만 너는 여기서 농사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천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니게 됐습니다. 글을 모으셨나봐요. 이제 2024년에 인생의 황혼기, 그 빛과 그림자를 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그 절반 정도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서울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좀 담고 있고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릴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총무라는 뜻의 다자성어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읍, 피읍, 지읍, 히읍. 정답 나왔어요. 반포지요. 반포지효 검색한 거 아닙니까? 25년에 올해 이제 나와서 이 책 때문에 이제 이 북토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이에요. 뒷동밭에 굴러도 있으니 좋다더니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내용을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삶은 한 조각 끈구름이 생겨난 것이요 죽음은 한 조각 끈구름이 사라짐이로다라고 뭔가 좀 발광한 듯한 푸른한 이런 문구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셨는지 작년에 책 내고 다시 이 책을 내게 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책에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블로그를 남겨뒀더니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내가 쓰고자 했던 것이 많이 빠졌다 이런 욕심이고 이 책은 아내가 죽기 한 보름 전쯤에 이제 완성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아내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세상에 부부가 같이 살다가 혼자 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될지는 정말 몰랐단 말이지. 그리고서 아내가 사망한 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다가 요거를 내가 좀 이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다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함께 여행 다니던 얘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여기다 풀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첫 번째 이 두 번째 쓴 벼락 맞은 이거하고 마지막에 쓴 개똥밭에 굴러도 이거는 내 마음의 그 진실이 정말 묻어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니 제목이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나는 여보 사랑해 이런
이 저 제목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그러더니 아유 아빠 그거 너무 유치해. 그래서 이 제목을 찾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생전에 맨날 하던 소리가 있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 대신 들어오셔가지고 이 책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권을 쓴 것은 이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원래 수학자인데 나중에 문학을 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일생에 그 사람이 96세인가 7세에 사망을 했는데 일생에 자서전을 4번을 썼대요. 60대에 한 번, 70에 한 번, 80에 한 번, 90에 한 번. 근데 나는 이 3권 쓰고서 이 4권 쓰려면 90까지 살지 않을지 몰라서 이거 앞당겨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 넘어서 봐도 쓰게 됐어요. 요즘에 그래도 좀 혼자 거의 1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어려운 건 우리 이제 큰 자식이 이렇게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특히 나이 먹어서 혼자가 되면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행이 또 이 아파트 소장이라는 걸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사무실에 나가면 우리 아까 있던 그 대표 회장님 말고 옆에 계신 분이 젊게 생겼지만은 지금 노인 회장, 경로 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면 나는 이 밥에 그냥 반찬을 안 가지고 도시락만 싸가지고 하면 뭐 국도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옷을 펴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실에 나가니까 우울증 같은 게 없고 아들은 이제 멀리서 춘천에서 사니까 무슨 일에 행사 때만 이렇게 오지만 딸 둘이 바로 옆에서 살으니까 수시로 와서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작은 딸은 맨날 나 출근도 시켜주고 큰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뭐 반찬 이만큼 해서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오래 살면 좋은데 사람이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그 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 네,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하고 마지막에서 한 명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이게 4개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4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첨된 사람 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되겠죠? 마지막이 18번 섞어줍니다. 시작. 마지막에 마지막. 8번 맞아. 여기서 다 대기하고 있어. 번 벌써 떨어진 거 같아. 번호를 불러주세요. 14, 17, 7, 9, 8, 14. 떨어진다. 9번이다. 9번이다. 8번. 9번. 딸이 뭐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식당이 예약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시는 게 끝이 아니라 식당에 가셔서 이렇게 식사가 마무리니까 다 같이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몰라고 황소고지 둘이 다 끊고 다쳤네 나의